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거 찾는 게 포인트가 되고, 나타난 시기, 여기서 보면은 포인트 되는 게 고구마, 모내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고구마라는 게 영종조 시대죠.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내기법의 확산 시기도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봐도 조선 후기다 라는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뭐 상평통보 숙종, 그 다음에 공인 등장은 이제 그 대동법부터 등장하게 되죠. 송상과 만상의 지역상인은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대는 광산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을 얘기하죠. 이 표현 자체를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알면 이게 조선 후기 포인트라는 거 알 수가 있고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그냥 제가 상황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때 부산포, 연포, 제포 세 개 항구를 개항을 하죠. 하지만 이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개 항구에서 전부 다 무역이 끊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맺죠. 그러면서 부산포, 연포, 제포 중에 부산포 한 군데만 개항을 해서 조선 후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연포나 제포는 조선 후기에는 일본에게 개항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광해군을 기점으로 연포나 제포는 일본에게 개항돼서 외관이 설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산포의 초량외관 이것만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연포, 제포라는 표현 자체가 조선 후기에 등장할 수 없는 표현으로 기억하고 계셔도 이런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자,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의 제의식이 여기 보면은 태도가였던 안동 김씨. 여기 보면은 장인인 김조순. 이게 조금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조순은 순조의 장인입니다. 순조. 세도정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된 거는 순조 때부터인데, 김조수는 순조의 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왕은 순조가 되고 순조 때 있었던 일은 홍경래의 난이 있죠. 홍경래의 난이 이렇게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데 홍경래의 난 자체가 이제 청천강 이북 지역만 장악했던 반란이다. 정도도 좀 포인트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청천강 이남까지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나머지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오페르트나 이만손 사건은 어쨌든 왕 자체는 다 고종인데 이 1번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 섭정 시기로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만손은 1880년 이제 그냥 생 고종 시대 그 다음에 곽재우 고경명은 임진왜란 때 활동했기 때문에 선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시의 난은 세조 때 발생했던 반란입니다. 이 이시의 난 때문에 이제 유향소가 폐지되는 그런 것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김옥균이 나오면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죠. 바로 일본당으로 지목돼서 일본과 이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김옥균이 주도로 일으킨 것.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결과물은 5번이 정답이죠. 자, 갑신정변으로는 조선과 일본이 배상금 문제로 한성조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서 동시에 모두 철수하는 목적으로 맺어진 거고 나중에 동시파병까지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텐진 조약은 나중에 청일 전쟁의 뭐 직간접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조약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를 보면 교정청은 동학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동학의 결과로 집강소와 교정청이 설치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본이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 묻혀서 만들어서 실시한 게 1차 갑오개혁이니까 이 동학 시기로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하고 홍범 14조 갑오 2차 개혁 통일기무하문은 1880년에 만들어지죠. 이 가사건에 해당되는 갑신정변은 84년도입니다. 즉 통일기무하문의 설치 배경이 될 수는 없죠. 시점상 이게 더 뒤에 있으니까. 자, 김기수가 스신사. 자, 스신사로 파견되는 건 강화도 조약 때문에 스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일본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은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조사시찰단, 수신사.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조사시찰단은 암행어사 자격으로 출발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정규 사절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규 사절단이 수신사가 되는 겁니다. 정식 사절단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종교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가종교가 어딘지를 보면 자, 이대 교주 최시영이 등장을 하고 교조 신원운동 그리고 힌트로 전봉준이라는 인물까지 등장을 하네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가의 종교는 동학이 됩니다. 이 교조라고 하는 표현은 이 동학,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최지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학에 해당이 되고 동학과 관련된 내용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포접제. 자, 이제 배제학당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 해당이 되고요. 박중빈은 일제강점기 때 원불교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사찰령 폐지운동 불교에 해당이 되고요. 의민단이라는 독립군 조직을 만든 건 천주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운동 아니고 동학에 대한 것만 나오면 좀 쉽죠. 뭐 시천주,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뭐 동경대전 용담유사 같은 경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좀 1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였다. 자, 그리고 30번. 자, 30번. 밑줄은 전쟁에 대한 건데 전쟁이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직전에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끝내고 이 포츠머스 조약 자체가 러일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즉 포츠머스 조약 때문에 끝났다는 전쟁은 러일 전쟁이 되는 거죠. 러일 전쟁에 해당이 되고 이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4년 그 시기부터 1905년 초반까지 이어졌던 전쟁이죠. 즉 한마디로 1904년이나 1905년 초기 그 상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러일 전쟁 때 군사적인 요충지를 활용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을 압박해서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맺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이제 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발판 삼아서 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일의정서라는 걸 체결을 해서 군사적인 요충지를 활용하는데 이때 독도에 감시탑인 망루를 설치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 과정에서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게 되는 시마네형 고시까지 러일 전쟁 기간에 발표를 하게 돼요. 즉 한마디로 러일 전쟁을 빌미로 독도에 처음 발을 들인 일본은 이걸 빌미로 해서 독도를 시마네형 고시를 거쳐 일본 땅으로 불법 편입하는 것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러일 전쟁 중에 독도가 일본으로 불법 편입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1900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아간파초는 1895년에 있었던 거고요. 을미개혁과 관련돼서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한 단체가 있죠.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96년부터 98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협회가 반대했다라는 건 이 전령도 조차 요구조차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시기상 맞지 않다.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 이모군란의 결과물입니다. 이모군란은 1882년에 있었던 네, 그 군사 반란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186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시기상도 맞지가 않습니다. 1900년대에 있었던 게 2번 하나만 있네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3점짜리긴 해도 각 연대별 사건만 알고 있어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대별로 사건을 조금 알아보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자, 위정척사 대표하는 인물인 가. 뭐에 반대한다고 되어져 있죠? 강화도 제약 추결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면함집에 실려 있다. 이 면함이라는 게 최익현의 호입니다. 호. 면함 최익현. 자,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면서 외양 일체론을 내세웠던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최익현이라는 분에 대한 거고, 최익현과 관련된 내용은 정답 바로 3번이 됩니다.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은 그해 일본에게 체포돼서 대마도에서 순국을 하게 되시는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자, 1번을 보면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입니다. 이게 이제 임병찬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되지만 독립의군부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고 최익현은 일제강점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만 캐치하고 있어도 1번은 바로 그냥 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임병찬에 대한 설명인데 이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킬 때 임병찬이 최익현의 제자로서 같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포인트로 최익현 이분이 답일 때 좀 빈번하게 등장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2번에 해당되는 인물은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재명 의사, 그리고 13도 창의군을 지휘한 거는 이인영 총대장이 됩니다. 각자 인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답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게 답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이 다 나와요. 돌려가면서 좀 많이 나오니까 정답은 3번으로 캐치하시고 나머지 인물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기억 미음의 독립협회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는 거죠. 1번은 아니죠. 강제퇴위 반대 운동은 대한자강회가 실시를 했었던 거고 보안회가 했던 거는 황무지개강권 요구저지 농광회사 만들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헌정연구회는 그 친일단체였던 일진회의 이런 탄압으로 해산이 된 거고요. 배고인 사건으로 와야 된 건 신민회, 대성학교 만든 거는 신민회. 근데 이 대한제강에도 역시 대한제강과 관련된 건 1번인 거고 4번이 될 수 없고 조서왕의 삼균제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발표한 건 임시정부죠. 신민회가 아닙니다. 임시정부, 신민회, 그 다음에 신민회, 대한자강회 이렇게 됩니다. 답 아닌 것도 좀 체크하시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답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단체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리고 이제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33번 문제 작성한 인물.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동양평화. 또 가다 보면 동양평화. 자, 동양평화론을 내세웠던 분이 있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완성한 글이라고 알려진 동양평화론. 이 동양평화론이 나오면 안중근 의사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를 한번 보면 샌프란시스코 흥사단은 안창호, 그 다음에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을 들여와서 조미소 통상조약 맺는 데 영향을 주게 한 인물 바로 2차 수신사 김홍집.
해당이 되고요. 유만수 등과 함께 부민간 폭발 의견을 일으켰다.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민간 폭발 이거를 한 게 대한애국 청년당입니다.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왜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왔냐면 안중근 의사 자체가 독립운동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일제강점기 단체랑 엮여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4번 같은 경우가 대한애국청년단을 몰랐다고 해도 몰랐다면 맞추기 힘들 수는 있죠. 왜냐면 이게 그냥 부민간 폭파 이거 자체가 안중근 의사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5번에 한국 통사를 저술한 인물은 박은식 선생입니다. 박은식 선생.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문제에서 한인애국단이 함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의열단이 함정으로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일제강점기 때는 살아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에 나오는 모든 단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대한 문제고 자, 헌병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 게임 오버죠. 1910년대 해당이 됩니다. 1910년대 해당되는 거는 회사령. 제 회사령 자체는 회사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왜 그랬을까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누가 신청하면? 조선인들이 신청하면. 일본인들이 신청하면 허가해주고 조선인들이 신청하면 허가 안 해주기 위해서. 지금 뻔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령이 실시된 게 1910년대 내용이 되고요. 미스야 협정은 1920년대 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일본과 만주 군벌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1920년대 해당이 되고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0년대 해당이 되고 방문국 설치돼서 한성순보가 발행된 건 1883년입니다. 최초 신문 1883년 방문국의 한성순보고요. 한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와 연계했던 조직입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고 나서 한국중앙총상회도 큰 타격을 입고 해산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한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호 운동을 한 것 자체가 1890년대 해당이 됩니다. 독립협회랑 연계된 조직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시기상 맞지 않다는 걸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대한 문제네요. 또한 시기. 자, 여기서 보면은 쭉 보면 보죠. 290이 물에 빠져 죽었다. 총독부가 나오고 여기 이 포인트가 나오네요.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 관동대지진은 1920년대에 있었죠. 재작년이란 얘기 자체는 이게 관동대지진 자체가 192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기도 1920년대란 얘기가 됩니다. 1920년대. 그 포인트만 봐도 20년대라는 걸 여기서 조금 1차적으로 캐치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 뒤에는 글쎄요. 그 뒤에는 이게 1920년대다 라고 볼 수 있는 힌트가 제 눈에는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그래서 1920년대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1920년대 관련된 내용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도 조금 여기선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자, 총독부란 표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일제강점기잖아요. 영선사는 1880년대 청나라에 파견된 거죠. 일제강점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총독부란 표현과 어울릴 수가 없고 국채보상운동도 1907년에 발생한 거니까 190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가 아니니까 총독부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유경공원도 1880년에서 1890년대에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부라는 하고 하는 표현과도 어울리지 않고요. 전차개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차는
1899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즉, 이 당시도 총독부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총독부란 표현과도 어울리지 않는 게 되죠. 이런 식으로도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20년대라는 그 관동 대신에 그거를 모른다고 해도 풀 수 있는 포인트는 있네요. 그러니까 총독부 자체가 일제강점기라는 것만 좀 잘 캐치하셨어도 1345번이 총독부와 관련 없는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 수 있는 요령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풀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은 있다. 항상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운동의 배경,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거를 타국에서는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운동, 3.1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국제적인 그런 학술 발언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은 3.1운동입니다. 자, 이 배경에 해당되는 건 5번이죠. 안타까운 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당시 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지위에서 승전국의 지위에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는 안타깝게도 적용되기 힘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민족대표 33인이 민족 스스로 정치적인 결사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사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이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3.1운동을 계획하는 민족 대표들에게 사상적으로 큰 배경이 되는 발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3.1운동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28 독립선언이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좋습니다. 28 독립선언. 자, 나머지를 보면은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건 1920년대 3.1운동 이후 무장투쟁과 관련이 있었던 사건이고요. 민영이기 보빙사로 파견된 건 1880년대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이 조선에 공사관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로 80년대 파견된 겁니다. 미국에. 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항쟁 순종이 돌아가신 뒤에 일어난 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3일 만세 운동은 아니고요. 언론사의 주도로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된 건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경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3.1운동 자체가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배경 자체가 되는 것조차도 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가 단체에 대한 설명, 단체가 나왔네요.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보면, 자, 대구에서 박상진이 조직한 가. 박상진은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국내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박상진 하면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비밀결사. 또한 대한광복회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공화정을 지향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광복회 포인트, 비밀결사, 공화정, 그 다음에 의연금 탈취, 그 다음에 군사조직.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뭐 이 네 가지 포인트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음에 시험 보실 때 대한광복회에 대해서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정우회 선언으로 결성된 단체, 이번에 해당되는 건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건 의열단. 자, 4번 영릉가 전투는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에 해당되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지휘관으로 있었던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고,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38번. 자, 38번은 순서, 좀 굉장히 포괄적인 순서가 나왔었던 건데, 자, 이거 하나하나 보면 1번은 대한국 대왕제에게 무한한 군권을 주고 전제정치라고 표현한 거.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입니다. 자, 뭐라 그랬죠?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 99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 99년도.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추원 관제. 중추원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협회 중에서 성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협회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협회가 독립협회입니다. 즉 한마디로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만들어서 중추원 관제를 이제 합의했었던 거는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는 96년부터 98년까지 활동했죠. 즉 이거는 결과적으로 96년에서 98년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국 국제보다는 앞선 시기가 된다는 얘기겠죠. 중추원 관제,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해서 선포하려고 했었던 거는 독립협회니까 독립협회 활동 시기랑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이죠. 재헌헌법이 되고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이 표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황제권이 소멸한 시점은 민권이 발생한 시점이요. 이 표현. 자, 이 얘기 자체는 융희 황제는 순종 황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언은 대동 단결 선언으로 1917년도에 일어났던 선언입니다. 이 대동 단결 선언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최초로 공화정이라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황제권이 소멸한 시점은 민권이 발생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의 선언을 대표적으로 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선언. 상해에서 있었고요. 1917년 대동단결선언. 신한청년당과 관련된 대동단결선언이고 혹자는 신한혁명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신한혁명당의 청년부 같은 느낌이 신한청년당이에요. 신한혁명당이라고 해도 맞고 신한청년당이라고 해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조금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는 시험에 가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꼬리잡기로 나오긴 하는데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둘 다 맞는 표현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이게 이제 48년도니까 순서는 나가, 라다가 됐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시고 이 내용은 당연히 전문을 외울 필요가 없죠. 제가 표시해준 그런 포인트들만 잘 외우셔도 어느 식인지는 감이 잡히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전문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전문을 외우지 마시고 특이점이 오는 표현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9번. 자, 39번 문제는 자, 여기 보면은 에네켄 농장이 포인트입니다. 이 에네켄 농장은 멕시코에서 있었던 농장이고 멕시코에서 에네켄 농장으로 돈을 벌었던 한인 이주 노동자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에네켄이 있던 곳 멕시코. 멕시코는 또 하나 승무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답 4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경학사, 서간도이자 남만주. 자, 서간도, 남만주 둘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서간도이자 남만주에 해당이 되고요. 권업신문 만들었던 권업회는 연회주. 자, 중광단을 결성한 거는 북간도이자 북만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8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지역 도쿄죠. 조선 청년 독립단의 도쿄에서 있었던 도쿄 28독립선언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각자 지역 필수로 체크해 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필수로 지역 체크해 주시고 40번. 자, 여기 신안군에서 당시 무안군에서 발생한 사건. 소장률을 인하하는데 소장률을 낮추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신안, 암태도에서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작류 인하 성공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공한 소작 운동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안군 암태도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소작류와 관련된 표현과 낮추는 성과를 냈다는 표현으로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자, 이 사건 이후 즉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에 있었습니다. 이유란 얘기는 결국 20, 30년, 20년대를 넘어서 3, 40년대에 대한 것도 한번 맞춰봐라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조선농민총동맹이 192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노농총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노농총동맹. 이게 뭐냐면 노동자와 농민들이 만드는 노농총동맹이 있는데 얘가 나중에 갈라져서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갈라집니다. 얘가 1924년에 만들어지고 이게 1927년경쯤에 갈라져요. 그래서 이 표현까지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결과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고 나머지를 보면 지게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방공령은 1889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시기상 맞지 않고 자 농광회사 아까 그 보안회 기억하시죠? 보안회가 농광회사 만들어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저지시켰습니다. 1900년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토지조사령은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에 있었죠. 자, 암태도 소작증이 1920년대니까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 그래서 3번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다. 농민총동맹이 언제 결성됐는지 몰랐다고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년대에 일어났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농민총동맹의 연도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민총동맹의 결성 연도를 묻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속어법을 조금 활용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그리고 41번 자 가에서 발행은 자체 한글 그리고 한글 맞춤품 통일한 여기서 게임 오버 가는 조선어 학회가 됩니다. 자, 조선어 학회는 1942년이죠. 조선말 큰사전, 즉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다가 일본에게 해산당했던 단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것은 국문동식회라고 해서 1890년대, 1900년대 그 국문연구소 국문동식회와 연결되는 그 시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한문전 편찬한 건도 그 앞전 시기가 됩니다. 1900년대에 해당이 되고 태극서가는 신민회 자 국문연구소를 설립한 건 1907년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 조선어학회는 1931년부터 만들어져요. 관련이 없습니다. 국문연구소는.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조선어 연구회가 20년대에 만들어진다는 것만 구분해서 조선어 연구회 활동까지도 공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조선어 연구회 자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조선어학회 사건이 함정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 일제강점기인데 31년도부터 있었던 게 조선어 학회. 근데 활동이 비슷한데 조선어 연구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한? 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서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의 창간과 잡지 한글의 창간 그다음에 이제 가갸날이라고 해서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이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게 조선어 연구의 활동이고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조선어 연구회 자, 이거 속지 마셔야 되는 게 했다는 위에서 지금 발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서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발행했다라는 건 이 조선어 연구회가 창간하고 난 뒤에 조선어 학회가 받아서 매월 발행을
했다라는 얘기지 조선어학회가 잡지 한글을 처음 창간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선어학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표준어 제정,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 그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이렇게 좀 나눠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조선어 연구회가 20년대, 조선어학회가 30년대인데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학회라고 외워주세요. 그러면 조선어 연구가 먼저, 연구회가 먼저, 조선어 학회가 뒤에 오죠. 조선어 연구학회. 이렇게 외우시면 순서는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현까지 좀 알고 가시는 게 조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걸 모던보이라는 표현 자체.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년대에 이제 모던 걸 모던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는 현대인, 현대 여성, 현대 남성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즉 일제강점기 문화와 관련돼서 가장 적절한 거는 1번입니다. 나온규의 영화 아리랑은 1926년도에 상영이 된 영화입니다. 자, 제국신문은 1904년에 간행되었으나 1910년 되는 해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지법 등이나 여러 가지로 등에서 탄압을 받다가 1900년대 만들어진 모든 신문사는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전부 다 폐간이 됩니다.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등등 전부 다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 이게 지금 42번 문제인데 요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사 문제는 이게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유부인 저게 언젠데? 그 뭐 아침 이슬들 금지곡이 언젠데? 이건 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제목신문은 제가 얘기를 드렸고 정비소설 자유부인 잡지 사상계 전부 다 1950년대 해당이 됩니다. 연대만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유부인은 54년이고 사상계가 발행되기 시작한 게 1953년인데 연도를 외우기보단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다. 소설 자유부인 잡지 사상계. 관련된 거는 여기 밑에 보이는 잡지 사상계는 장준하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가 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 이슬이 금지곡으로 지정된 건 1975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 문화 쪽 나오는 문제가 1점인데 까다로워요. 뭐 어려우셨다면 틀렸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1점짜리니까. 자,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여기서 보이는 1940년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가가청사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한국광복군 밑에 국내 정진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OSS 부대와 협업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했죠. 실행하진 못했지만 자, 나머지를 살펴보면 1번 청산리 대첩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사령관이었고 동북항일연구는 한반도 동북부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 단체의 군대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뭐 전혀 이런 한국광복군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을 거고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한국 독립군인데 4번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4번에 해당되는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도 지청천입니다. 함정을 파놓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충칭에서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단체는 한국 광복군이니까 4번도 답이 될 수는 없고요. 5번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곳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4번.
이 시기를 한번 보면 뒤에 나오죠.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전쟁에 미쳐있던 시기입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망상에 빠져서 망령에 빠져서 전쟁에 미친 듯이 했던 시기 1930, 40년대. 자, 이때에 대한 일제의 정책을 고르면 2번이 됩니다. 이 애국반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사상 통제 세뇌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일본인화 돼야 돼 하면서 막 각 마을마다 좀 만들어졌었던 그런 친일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일본이 신문지법 제정한 건 1907년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1907년이고요. 조선물산공진의 물산장려운동은 1923년도니까 20년대죠. 아니고, 자, 화폐정리사업 메가타 1905년에 시행된 겁니다. 일제강점기랑 관련이 없고요. 자, 수업연한을 4년으로 규정한 1차 조선교육령은 1910년대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살짝만 정리해드리면 1910년대는 1차 조선교육령, 1920년대는 2차, 30년대 3차, 40년대 4차인데 기억해야 될 거는 2차 조선교육령의 수업연한 6년과 대학 설립 가능, 최고학부의 교육 가능. 이게 조금 핵심입니다. 2차 조선교육령, 그 2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 요거는 뭐 적어가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조선어 사용 가능. 수업이 가능해졌고, 수업은 6년으로 늘어났으며, 그 다음에 최고학부 가능, 조선인. 그래서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이어진 거고요. 3차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 이제 그런 거죠. 애국방 결성과 관련돼서 한국신민서사와 관련된 일선동조론을 강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조선어는 수의 과목, 즉 선택 과목으로 바꾼 겁니다. 일본화 시키는데 방해되니까 이 정도 표현이 있고요. 4차 조선 교육령은 그냥 하나, 조선어 삭제.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1910년대 그냥 수업료는 축소시키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2차, 3차, 4차 조선 교육령의 핵심 내용도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연도는 외우기 쉽죠. 2차는 20년대, 3차 30년대, 4차 40년대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 자,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을 고르는 거네요.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통일된 종국을 건설하려다.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김구 선생님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얘기를 하고 나신 직후에 평양으로 건너가 남북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즉, 이거는 1948년도에 나온 발언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자, 그럼 이후에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입니다. 45년인 것만 알아도 게임 오버. 한국민주당을 창당한 것도 45년도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입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이 저지되고 좌우합작운동이 이제 힘을 잃게 되니까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5.10 총선거는 이 이후입니다. 이 이후에 김구 선생님은 남북협상을 진행했으나 실패했고 그 뒤에 5.10 총선거에는 참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답은 요거 4번입니다. 이후에 있는 거니까. 정답 4번이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16일 날 조직된 겁니다. 해방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 체크해 주셔도 도움이 되실 거고 자, 1, 2, 5번은 45년도, 3번은 46년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4번만 같은 해 5.10 총선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우시는 방법, 이 발언이 있고 나서
4월 달에 남북 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달인 5월 달이 5.10 총선거입니다. 즉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남북 협상, 5.10 총선거, 헌법 제정. 이 순서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 통일 수립, 그러지. 우리나라 정부 수립 과정이죠. 우리나라 정부 수립 과정을 순차적으로 공부를 잘 하신 분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보너스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45년 해방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한번 꼭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장담하는데 다음 회차 때도 등장할 겁니다. 무조건 공부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46번 밑줄은 정부 시기. 자, 여기 보면은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그냥 끝나죠. 자, 6.25 전쟁 1950년이잖아요. 이때 어떤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이승만 정부에 대한 걸 찾으면 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전쟁이 끝난 그 해에 10월 달에 체결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잘 기억해 주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개통된 거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평 고구마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고요. 금융실명제 이거 유명하죠. 김영삼 정부.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즉 3번은 1번, 3번 박정희 정부, 4번은 김영삼 정부, 5번은 전두환 씨. 전두환 씨가 본인 스스로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만든 겁니다. 전두환 씨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YH 무역련, YH 무역 농성 사건.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즉,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걸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 3.1 민주구국선언의 핵심 내용 자체가 그 명동성당에 모여서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입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것도 이제 그 1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있었던 거고요. 경향신문 폐간은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3번 최저임금위원회는 87년도 7월 3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시기상 아직 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정부 시기 문제는 뭐 현대사에서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니까 공부하시고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한열 열사. 자,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전두환 씨가 스스로 대통령에 있었던 시기에 내려왔었던 그 사람을 내려오게 했었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이후에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됐고 현행 헌법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은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대통령이 하야라는 표현 자체는 스스로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걸 얘기합니다. 어,
이 6월 민주항쟁 이후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를 그냥 욕심부려서 꽉 채워서 내려온 건 전두환이라서 전두환 씨는 하야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이 하야라는 표현은 이승만 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직후에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하야를 하게 되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4번 같은 경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번에 해당되는 한일 국교 정상화, 즉 한일회담에 반대한 거는 1963년 6.3 시위입니다. 1964년도 6.3 시위. 6.3 시위에 해당이 되고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이거 6.3 시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5번은 굴욕적인 한일협정, 한일회담 취소하라. 이런 표현을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회 청산 매듭. 하나회가 청산이 됐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회를 싹 정리한 거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회를 완벽하게 없앴던 김영삼 정부와 관련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이 거창 사건 관련된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은 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자, 나머지를 보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은 김대중 정부, DJ 정부고요. 그 다음에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 럭키 세븐, 77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한 건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각각 어떤 대통령 시기인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위에 힌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쑥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부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는 건 좀 필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 지역이 어딘지 한번 보면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4.3 기념관차. 4.3 사건이 뭐죠? 제주 4.3 사건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주도가 됩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여성 상인이 있죠. 김만덕.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종 애노가 봉기한 것은 사벌주인데 경상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도 사벌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상도 지역에 해당이 되고 외교장각이 있었던 곳은 강화도죠. 프랑스가 병인양을 일으키고 도망가면서 훔쳐간 거니까. 자, 강주룡, 을밀대 지붕농성 사건, 평양입니다. 평양. 3번은 평양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러시아를 견제구실로 영국군이 점령한 곳은 거문도죠. 거문도 사건. 자, 그래서 1번 경상도 사별면,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건 강화도, 3번 평양, 5번 거문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지역사 문제가 2개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앞서 있었던 백제 역사지구, 유적지구 문제는 좀 난이도가 쉬웠고 얘가 좀 난이도가 셌죠. 맞으면 50번 문제가. 그거는 이제 백제 세 번째 수도 삽이 나오는데 바로 정답이 성함과 관련된 거였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치는데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7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험이 있는 직후에는 이렇게 해설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해설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사 시험과 관련된 수험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자료나 영상을 많이 올릴까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시험도 하나하나씩 이제 올해 있었던 것들 이렇게 해설 영상도 좀 올릴 생각이고 하니까 한국사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저번에 올렸던 신석기 강의에 이어서 선사시대 강의에 이어서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회차를 많이 나눠서 강좌를 올릴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열심히 한국사를 제 유튜브에서 보시고 공부하신다면 어떤 시험에서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사 강의를 찍으려고 준비 중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